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레디 강사 권독성입니다.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4년 2회 필답형 실기시험을 앞두고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시퀀스 유형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수험생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기사 2020년도 제2회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 부분을 살짝 지워놨는데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 운전 제어의 미완성 회로도입니다. 이 미완성 회로도를 보고 보기와 같이 이렇게 동작 사항이 주어져 있죠. 이 동작 사항을 읽고 아래와 같은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소문제 1번과 소문제 2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문제 1번에서는 이 주회로 부분을 완성하는 것, 그 다음에 소문제 2번에서는 이 틀린 부분을 이 회로에서 고쳐서 올바르게 그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서 그리는 문제는 굉장히 풀기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답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기존의 Y델타 기동 운전 제어 회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완성 시퀀스 회로들을 보시면 동작사항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PBS ON 여기 보시면은 A 접점으로 푸시 버튼 A 접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PBS ON을 누르면 MCS로 Y 결선 기동하고, 자, MCS가 무엇인가 하니, 자, 이 시퀀스 회로에서 이 하나의 부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전자접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접촉기 중에서도 이 MCS는 어떤 전자접촉기냐면 Y결선 기동을 담당하는 전자접촉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CS와 T가 소자해서 델타 결선이 운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지금 부하가 MCM, MCD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주회로에 하나, 둘, 세 개 해서 총 접점, 그러니까 MC의 주 접점이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는 MCS, 하나는 MCM, 하나는 MCD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PBS 오프를 누르거나 THR이 동작하면 전동기는 정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지 푸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THR이라고 하는 열동형 계전기가 동작했을 때, 자, 이 전동기는 정지하는 회로가 되는 것이죠. 자, 회로를 보시면 L1, L2, L3로 해서 주 회로의 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1과 L3 이렇게 THR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맨 처음에 만나는 전자접촉기의 주 접점, 이 친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MCM입니다. 우리 Y델타 기동 운전 제어 회로에서는 보통 메인 전자 접촉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동을 Y결선으로 하기 때문에 Y결선을 담당하는 전자 접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결선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되면 이제 델타 결선으로 전전압 운전을 하기 때문에 총 전자접촉기가 3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MCM, 즉 메인 전자접촉기라고 했을 때 이 메인 전자접촉기가 여자가 되어서 이 삼상 주회로의 전류가 전동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Y결선으로 기동을 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전자접촉기를 한번 Y결선으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MCY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S라고 했으니까 MCS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회로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를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묶은 부분은 뭐죠? 바로 Y결선으로 묶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MCM과 MCS는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MC 뭐가 될 것인가요? MCD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전동기가 Y결선 기동할 때 닫혀있는 전자접촉기는? 이라고 물어보면은 MCM과 MCS가 될 것이고, 자, 기동이 끝나고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MCM과 MCD가 이렇게 닫혀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Y결선은 묶었기 때문에 델타 결선도 한번 해볼게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상이 한 상씩 밀리든지 상이 한 상씩 당겨지든지 해야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L1을 이렇게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L2를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일단은 묶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끝났었으면 이제 2차 측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상씩 밀리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L1이 어디로 밀려야 될까요? 한 상씩 밀리면 L2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선을 L1을 L2 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L1이 L2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L1에서 이제 나중에 L2로 이렇게 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2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L3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L3로 가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L3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접속점 잘 찍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L3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L1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점을 찍는 부분은 어디든 찍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이렇게 온다면 여기에다 찍어주시면 되고, 뭐 선이 이렇게 온다면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선이 이렇게 온다면 이 부분에 찍어주셔도 되고, 우리가 상에 잘 접속됐는지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끝났습니까? 주회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주회로가 잘 끝났는지 우리가 Y델타 주회로에서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북 그리기 아시죠, 여러분? 자, 한북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북 그리기가 안 끝나면 주회로 잘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회로를 완성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제 2번으로 해서 이제 틀린 부분을 고쳐서 올바르게 그리라는 부분인데, 사실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를 올바르게 그려야 할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동작 설명이랑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는 Y델타 기동운전 제어 회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Y델타 기동운전 제어 회로에서 필요한 요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MC가 총 3개가 있고요. 타이머도 있어야 하고 자기유지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볼게요. 이 위쪽에는 이제 MCCB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CCB를 투입을 해서 전원을 투입하면 이제 뭐가 되는지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뭐 실제로는 즉시 흐르겠지만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쭉 오다가 여기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원을 MCCB를 투입하자마자 뭐가 여자돼요? 타이머도 여자되고요. MCM도 여자되고요. MCS도 여자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동작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분명 동작상에서 PBS ON을 누르면 MCS로 Y결선 기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상태로는 내가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그냥 전류가 흘러서 타이머, MCM, MCS가 모두 다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지우는 요 부분이 불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지워볼게요. 흰색으로. 됐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를 보는 겁니다. 자, PBS를 눌렀어요. ON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뚝 갑니다. MCM이 여자가 되겠죠. 그와 동시에 타이머도 여자가 되겠죠. 그와 동시에 MCS도 여자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푸시 버튼은 그냥 눌렀다가 떼면 소자되는 자동 복귀 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렬로 이렇게 자기유지 접점이 위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자기유지 접점이 지금 보시면 MCS의 A 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MCS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담당하는 겁니까? Y결선 기동을 담당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 이제 Y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할 텐데, 이 자기유지 접점을 Y결선을 담당하는 MCS로 하게 된다면 MCS가 소자되었을 때
일정 시간 이후 타이머가 접점이 떨어져서 소자되었을 때 전동기도 그냥 같이 정지해버리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MCS A 접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워서 어떤 거를 써줘야 할까요? 전동기가 Y 결선이라든지 델타 결선에 관계없이 항상 여자되어 있는 전자 접촉기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어떤 걸로 써주면 될까요? 바로 MCM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MCM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눌렀을 때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이 자기 유지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왜냐면 이 MCM은 버튼이 오프 비접점과 THR 비접점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 유지 접점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타이머가 같이 여자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타이머의 시간을 한 10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초를 세는 거죠. 내가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10초를 세기 시작합니다. 1, 2, 3 이렇게 시간을 잴 거예요. 타이머가. 그쵸? 타이머가 시간을 재면은 이 한시동작 순시복기 B접점은 10초가 지나면 떨어지고 A접점은 10초가 지나면 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떨어지면은 MCS 어떻게 돼요? 소자되죠? 그럼 타이머가 붙죠? MCS 소자되니까 이 B접점 이어지게 되고 MCD 어떻게 됩니까? 여자 됩니다. 맞습니까? 여자가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T가 소자한다고 동작사항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타이머는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넘어가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델타 결선으로 넘어가면 필요 없으니까 소자를 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머가 소자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한시동작 순시복기 A접점은 즉시 소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구조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되면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 여기도 멈추게 돼서 전동기가 정지해버리죠. 그러니까 운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타이머가 소자되면 전동기가 정지해버립니다. 소자되는 순간. 그래서 이 타이머는 소자되더라도 이 MCD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추가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유지 접점을 추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유지 접점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병렬로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렇게 이어서 요 가운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이 접점 뭘까요? 바로 MC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타이머가 소자되는 조건은 아직 몰라요. 제가 안 그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타이머가 소자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MCD가 여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MCD의 자기유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가 소자가 되려면 어쨌든 타이머가 소자됐다라는 거는 이 델타 결선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머 위쪽에다가 접점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어떤 걸 추가해 주면 좋을까요? 바로 B접점은 B접점인데 MCD의 B접점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Y 델타 결선의 정상적인 회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처음 해봤던 이 문제에서 이렇게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찾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Y델타 기동 운전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도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 동작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하나씩 수정해 갔잖아요. 원래 시퀀스도가 그렇습니다. 시퀀스도라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지 결과를 미리 알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Y델타 기동 잘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 주회로 부분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회로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델타 기동의 시퀀스 문제를 하나를 풀어봄으로써 질의응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